작년 연말부터 우리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소식인데 2019년 올해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 또 어떻게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김동훈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19년 이제 초미의 관심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경제 전망이? 우리가 2020년을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 2019년이 얼마나 중요한 행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2019년은 세계 경제의 지판이 변화하는 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흐름 자체가 이제 긴 겨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019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2019년은 2018년의 연장이 아니고 심하게 말하면 우리 앞으로 10년을 정할 만큼, 결정할 만큼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 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어간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을 것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는 지난 이 30년 가까이 세계 경제를 끌어왔던 글로벌리즘, 이 세계가 공동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번영을 끌어가자고 하는 글로벌리즘이 이제는 쇠퇴하고, 이제는 말하자면 각국이 자기 이익을 다투는 그런 혼돈의 시대가 시작하는 해라는 의미에서 우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IMF가 지금 1월 달에 내놓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3년까지 이 각 나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중국 경제는 작년에 6.6%였는데 2023년 가면 5.6%까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작년이 2.9%였는데 2023년 가면 1.4%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1.1%가 2023년에는 0.3%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EU 전체적으로는 2.2%에서 1.6%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IMF가 예측을 하고 있는 2023년까지 세계 경제는 회복에 전환점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잘 해결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희망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그 희망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저께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소에서도 이런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세를 보였듯이 이제는 더 이상 세계 경제가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을 확대하면서 이 직접 투자가 세계 경제의 붐을 이끌어가고 또 교역량을 신장시켜 왔던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미중이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리즘에 대한 신뢰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꺾이고, 많은 기업들이 도대체 세계 이제부터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데서 심각한 고민을 안게 되고, 그러므로 따라서 전 세계 전체가 소위 슬로우 트레이드 문제, 다시 말하자면 세계 무역이 위축되는 이런 국면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면 우리는 더 심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유출해도 되는 겁니까? 중국이 우리 무역이 작년에 한 27% 되거든요. 네. 미국이 한 12%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지금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 거죠. 여기다 EU하고 일본하고 합치면 이게 우리 수출의 55%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 55%를 차지하는 이들 나라들의 경제가 2023년까지 그런 회복될 그런 전망이 없다고 한다면, 특히 미국 경제가 금년은 아니지만 2020년에는 리세션에 들어갈 거다, 즉 잠재 성장률 밑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은 공통된 견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위축되는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중국이 올해 성장률이 작년에 6.6에서 올해 잘해야 6.2, 뭐 심지어는 6.0까지도 지금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이미 작년 11월 달에 25개월 만에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작년 11월 달에 중국 수출이 2.7% 마이너스가 됐는데 전년 동월 비해서요. 12월 달은 이것이 13.9%로 더 커졌고 금년 1월 달에는 이 대중국 수출이 무려 19%로 지금 더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계속 그러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이 미중이 어떻게 이걸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간 벌기고, 즉 중국은 시간을 벌어서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과다 부채 문제, 또 과다 투자 문제, 또 그런 이 국영기업의 그 비효율성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자연히 중국의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기간이 얼마 정도나 갈 것 같습니까? 미국은 미국 재정의 경우는 매년 10년치를 전망을 합니다. 그걸 보면은 미국이 2028년까지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런 추세로 간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 이거죠. 2020년대에는 굉장히 어둡고 답답한 그런 10년이 될 거라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세계 경제가 이제 2020년대 어려울 거라고 보는 또 다른 기술적인 면에서 두 가지 사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정책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환율 지금 그 정책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해왔던 게 항상 확창적 재정 정책인데, 재정을 풀어서 이제 경제를 살리는 건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지난 2년, 17년, 18년 이렇게 반짝했던 것도 바로 재정의 힘입니다. 기업 투자가 주도한 것보다는 재정의 힘이고, 금년의 성장률이 한 2% 중반에 떨어지고, 이 2020년에 가면 1%대로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정이 미국 경제를 끌어가는 힘이 급속하게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더 쓸 수 없느냐 하면은 이미 전 세계 선진국들이 너무 많은 국가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각 나라마다 전부 다 재정 정책 썼다. 이제 너무 국가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빚을 내 가지고 이 경기 확장 정책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 금융 정책은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과 유럽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에 금리하고 지금 11년 동안 금리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정책 자체가 이 탄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미국도 지금 다음에 그런 경기 후퇴를 대비해서 금리를 좀 지금 한 7차례인가 올렸습니다. 2.25까지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지금 잔뜩 지금 겁을 먹고 지금 금년에 지금 금리 인상을 4차례 한다는 것이 2차례, 심지어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정책이 이제는 더 이상 경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탄력성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등장, 영국의 브렉시트, 그 다음에 프랑스의 옐로 자켓, 이태리, 이렇게 할 것 없이 특히 금년 5월 달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세계 경제의 기본 주류는 포퓰리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포퓰리즘은 단기 인기 영합적인 그런 정책이 주력하지, 아까 구조적인 또는 장기적인 정책은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이런 포퓰리즘적인 다시 말하면 이제는 중도 실용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는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90년대 들어올 때 글로벌리즘이라든가 또는 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선진국이 다 연대를 해서 세계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이런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뭐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결국은 그 경제의 그런 그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것. 즉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가 하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바로 어떤 예가 있나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해왔던 구조개혁 문제죠. 네. 예, 노동시장의 구조를 그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고 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가 말씀드린 지금 안고 있는 자영업을 비롯한 이런 서비스업의 구조를 바꾸는 예, 이런 노력들이 지금이야말로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 면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약간 미시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갖지 이렇게 우리가 긴 이렇게 불황에 들어가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든지 큰 그림은 좀 안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그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에 쫓길수록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쫓기면 쫓길수록 그 이런 아까 말씀드린 구조개혁을 하는 이런 데 대한 그 노력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조개혁을 하자면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2019년이 중요하냐 하면은 세계 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거기다 우리 수출이 신장률이 떨어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치를 체력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금년이 구조개혁을 해야 될 유일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은 그나마라도 그걸 견딜 힘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정부가 그런 그 단기적인 성과에 그 급에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지금 뭐 온통 그런 그 인턴십과 같은 이런 그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런 것에 재정 여력을 다 쏟아버린다고 한다면 예, 정말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거죠. 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온 중요한 팩터가 정부의 쇼터미즘입니다. 네. 예, 그런 단기적인 시기에 그런 그 단기적인 정책. 그러니까 재정을 낭비하고 예, 결국은 그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예, 그래서 일본이 거의 20년을 넘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거거든요. 결국 단기적으로 아픔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뭔가 구조 개혁을 이 시점에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재밌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TV에 보시면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외환 위기 때 그 사업체나 또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산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상당수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겪었던 그런 시대의 아픔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 그런 이 98년, 99년에 못지않게 예, 저는 2019년이 돌이켜 본다 그러면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올해는 절대로 감기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시대의 대전환기일수록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그런 그 현재 보다가 그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선택을 할수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우리 그 국가도 그렇고 역사의 교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런 그 굿뉴스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우리 경제가 잠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이걸 자각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좋은 얘기를 못 드려서.